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론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죠. 지난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자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죠. 이 바이든과 그의 아들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라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권력 남용이다. 지금 현재는 탄핵론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유력 대권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약점을 캐도록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거래를 했는가 혹은 압박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나누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약 4억 달러 정도 군사 원조가 할 게 있었는데 그것을 보류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의 뒷조사에 대한 대가로 활용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속기록, 통화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실 제가 통화 속기록을 다 읽어봤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좀 마피아 정치 스타일이다. 근데 저만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어제 보니까 아담 시프트라는 정보위 위원장이신데요. 거기도 이제 마피아 스타일의 통화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충격적인 게 최고 통수권자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통화를 했고 그리고 통화의 뉘앙스가 미국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나 좀 페이버가 필요해. 뭐 이런 건 굉장한 암시죠. 그런 점에서 충격적인 메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응 조치에 대한 거는 속기록에서 언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부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 하필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일까요? 그 오바마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부통령의 아들, 지금 헌터 바이든이 2014년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인 브리스마라는 그 회사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소유주가 그러니까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낙마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이렇게 부탁하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친한 사이인가 봐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대한 제국인 푸틴과 맞선다라고 했을 때 이 미국의 강력한 뒷배가 필요한데 2014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에서 강제로 병합되었을 때 국제사회에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안보에 굉장한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제 친러 반군들과의 내전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이 내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원조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트럼프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화 통화에서 뭐 말하자면 당신의 훌륭한 선거 전략을 내가 적용해서 이겼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부를 다 했던 거 그만큼 취약하니까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번 사태를 미국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So did you read about like the... Oh, yes. Yes, I heard it this morning. I never saw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and it is unconstitutional. I personally think it's just despicable and against the democracy. Working with a foreign power to go against our political opponents, that's like from an old school dictator's rulebook. 사실 펠로시 의장이 그간 민주당 일각에서 탄핵론 얘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진 다음에 탄핵 절차에 착수한 거거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완전한 마녀 사냥이다 라고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로 한번 추진이 된 적이 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 여성 초선 의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지도부까지는 호응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증거가 조금 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민주당이 하원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은 되게 큽니다. 그러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당할 수 있는 건가요? 되게 어렵다고 봐야 돼요. 미국 역사상에서 보면 탄핵이 추진됐던 대통령은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때는 상원에서 정말로 탄핵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한 표 차이로 부결돼가지고서 탄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턴 대통령이거든요. 그 여성과의 성 스캔들이 있었고 추문이 있었었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었지만 상원이 기각을 시켜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소추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리 봐도 탄핵에서 통과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신이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실제 탄핵 소추가 일어나기 전에 사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공화당이 지금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까지는 충분한 탄핵적 사유가 있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뚝을 막아온 거죠. 뚝을 막아오다가 이번 건은 통수권자로서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활용, 외국 정상에 대한 협박, 그리고 선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린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바이든 부자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조사를 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도 타격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그 소문 자체가 그 의혹 자체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사회에서는 청렴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지만 본인이 부통령을 퇴임할 당시에 전체 신고한 재산이 우리 돈으로 12억 원이 안 된다고 신고를 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청렴 이미지와 아들의 부패 이미지가 겹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갈 수밖에 없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바이든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1위 후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의 말하자면 해결사라고 할 수 있는 개인 변호사로 줄리아니를 임명했습니다. 줄리아니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9.11 테러 때 뉴욕 시장으로서 활약했고 그 이전에 아주 상당한 수사력이 있는 검찰로 이름 높았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줄리아니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바이든 부자의 약점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알아내서 어떤 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위한 계략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논란이 또 탄핵 조사로까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두 사람의 정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이 이슈가 2020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거겠죠. 글쎄요, 지금 이제 한 몇 달 전서부터 미국 내 전문가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트럼프 재선은 그래도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었어요. 몇 달 전에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라고 해서 농민층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무역 전쟁 영향도 있고 경제가 악화되는 추세는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도층들, 특히 백인 여성층들이 지금 이반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계속되는 총기 사건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반. 그리고 또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처벌 정책.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중도층들의 좀 이반들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캔들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반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구상해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민주당 후보를 기득권으로 몰아가기. 과거 힐러리한테 써먹어서 이겼던, 힐러리 이메일로 이겼던 걸 이번에 재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지금 북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한반도에서의 스펙터클,
이 두 가지가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계기니까요. 아직은 알 수 없죠. 하지만 트럼프에게 빨간불이 켜진 건 분명합니다. 네, 아직 미국 대선까지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쉽게 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